네, 월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이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어제 아주 그냥 큰일이 또 이렇게 또 일어났죠. 네,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가 두 번째 이 암살 시도를 이렇게 또 겪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트럼프가 어제 이제 자신의 별장 이 플로리다 이 마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자신의 별장에 이제 붙어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이렇게 또 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남성이 이 트럼프를 저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 암살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 암살 시도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어떠한 총알은 발사는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어제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누군가 신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그 골프장 근처에서 누군가 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 시큐리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켜주고 있는 이 시큐리티 서비스가 그거를 이렇게 또 알아차리고 다 이렇게 용의자 이 총격범을 이렇게 또 잡기 위해 가지고 모든 총력을 이렇게 또 다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근처에 있었던 차량, 무슨 닛산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닛산 차량 아마 이제 경찰이나 시큐리티 서비스가 이렇게 또 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 차량이 90마일 정도로 이렇게 빨리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헬기 뜨고 난리 비상 상황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빨리 헬기 뜨고 차량이 빨리 가가지고 이 차량을 이렇게 또 식별을 해가지고 이 용의자, 이 총격범을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총격범은 우선 이렇게 또 달아났다고 합니다. 달아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체포가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남성은 좀 차분한 그런 표정이었다. 막 긴박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붙잡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던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또 사진도 이렇게 또 올려줬는데, 거기에는 배낭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AK-47, 요번에는 이 A열이 아니라 AK-47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총계에서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거 있죠. AR 15개는 M16, M4 요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낸 소총이지 않습니까? AK-47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진 소총이면서 그 두 개가 전쟁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총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AK-47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고프로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고프로로 이번 이 총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던 거를 모두 다 이렇게 또 찍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이 SNS 서비스에다가 이 암살 시도를 이렇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총도 한 발도 발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총격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만약에 맞췄다고 하면은 그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도 이렇게 또 포착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랑 그리고 총격범이랑 사이가 단 400m 밖에 되지 않았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큐리티 서비스들에 대한 이 트럼프를 지켜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술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도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분명히 트럼프는 얼마 전에도 총격 이 사건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총알이 실제로 이렇게 또 발사가 되게 되면서 이 귀에도 이렇게 또 관통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관중들도 이렇게 또 맞게 되면서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부상자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 두 번째 총격 사건이 일어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공화당 측 그리고 트럼피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않느냐, 더 많은 병력을 이렇게 더 많은 이 시큐리티 서비스들을 좀 트럼프한테 붙여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큐리티 서비스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선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은 그 골프장, 만약에 이 트럼프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은 그 골프장 전체를 이 시큐리티 서비스들 병력을 이렇게 또 충족을 해가지고 다 트럼프를 위해 가지고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은 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보호를 해주는 이 보디가드들은 리밋이 되어 있다. 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리소스를 써가지고 트럼프를 지켜줄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시크릿 서비스가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막은 것이지 않습니까? 시크릿 서비스가 정말 잘해가지고 이렇게 또 막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시크릿 서비스가 없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트럼프 총격을 이렇게 또 맞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뭐 잘 막아줬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당연히 트럼프는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닌데 그런데 트럼프를 위해 가지고 대통령급의 경호를 바란다라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다 이 텍스페이어들의 이제 세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아닌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의 이 리소스를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뭐 당연히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 대통령직에 이렇게 또 물러나셔가지고 그만큼 이 대통령에 상응하는 그런 세큐리티를 이렇게 또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트럼피들이나 공화당에서 어마무시하게 험한 말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번 2차 이 암살 시도에서도 이 시크릿 서비스가 잘 막아줘가지고 안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이 너무나 말이 거칠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듭니다. 화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게 만들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 이렇게 또 붙잡힌 그 용의자, 이 총격범, 이 암살 시도한 사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백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백인이면서 뭐 하와이에 이렇게 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58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58세의 이 남성이 이 총격 이 사건을 이렇게 또 일으켰는데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이렇게 또 난 것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가가지고 이 용병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시작이 됐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싸워줄 사람들은 다 와라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몇 명 가고 그리고 뭐 전 세계 용병들이 다 이 우크라이나로 가가지고 이렇게 또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또 싸우는데 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좀 이제 돌발적인 그런 이 행동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괴짜였나 봐요. 괴짜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까지 가면서 이 용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았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 이 우크라이나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한테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진짜 동남비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 이 24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런 소리는 우크라이나 땅 지금 빼앗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빼앗긴 것을 이 러시아한테 주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이렇게 또 맺어가지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살 시도범이 라이언 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때 화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합니다. 아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한 비난을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 남성은 책도 이렇게 써냈었다고 합니다. 무슨 책을 이렇게 또 썼었냐면은 Unwinnable War라고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도 이렇게 또 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2016년도에 트럼프를 뽑았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 애국주의 그 마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백인이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 2016년도에
트럼프를 이렇게 찍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라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공화당이 아닌 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바이든 대통령 찍고 뭐 그랬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가지고 원래는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던 이 마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이 하는 짓을 본다고 하면은 하는 짓이 뭐 전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그때부터 이 뒤바뀌게 되면서 민주당에다가 정치 후원금도 내고, 그리고 뭐 민주당 후보들 계속 찍고 그래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좀 자신한테 좀 맞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뭐 비난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암살을 이렇게 또 시도를 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이 평온하게 이렇게 또 붙잡혔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온하게 이렇게 또 붙잡히게 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 플로리다 이 법원에 이렇게 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출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라프를 이렇게 또 하면서 출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일어났었던 이 암살 시도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또 시도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크릿 서비스가 빨리 행동을 하지 않았었다고 하면은 시크릿 서비스가 막 달려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숙이라고 이렇게 또 하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막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총을 이렇게 또 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뭐 시크릿 서비스가 달려가고 뭐 막고 뭐 헬기 뜨고 뭐 차량 막 90마일로 가가지고 이 사람 잡고 난리를 이렇게 또 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크릿 서비스가 정말 일을 잘해줘가지고 잘 막은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남성은 지금 이렇게 또 붙잡히게 되면서 묵비권을 이렇게 또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법원에 이렇게 또 출석을 하기는 했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남성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이런 폭력적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빠는 우크라이나에 자진 이렇게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도우려고도 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라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25살 땐가 그때는 어느 이제 여성이 이 강간 시도를 이렇게 받고 있었다나, 그래가지고 이 여성을 도와줬었던 무슨 이 시민상인가 그런 것도 받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평가가 계속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한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괴짜 같은 그런 짓을 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전쟁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 남성이 뭐 하와이에서 뭐 컨스트럭션 일을 했다나 그랬다고 합니다. 건설업에서 이렇게 또 종사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홈리스들한테 이렇게 또 주는 등 뭐 선행도 이렇게 또 한 그런 흔적도 뭐 있었었다고 합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남성에 대해 가지고 이 암살 시도를 한 이 남성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은 이 평판이 엇갈린다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는 이제 자신이 또 이제 두 번째 이 암살 시도를 이렇게 또 겪은 것이지 않습니까? 겪은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자신의 SNS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트루스 소셜에 가가지고 나는 절대로 항복을 하지 않겠다. I will never surrender 라고 이렇게 또 적으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재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신의 이 지지자들한테 이 후원 있지 않습니까? 정치 자금 후원을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데, 이 트럼프는 진짜 장사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암살 시도를 겪었더라도 내가 이렇게 잘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자금 좀 줘라 라고 이렇게 호소를 이렇게 또 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그냥 아주 잘 있다고 합니다. 잘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제이디 벤스가 이제 자신의 러닝메이트이지 않습니까? 이 제이디 벤스가 이 트럼프한테 또 바로 이렇게 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전화를 해보니까 트럼프랑 이렇게 전화를 해서 보니까 이 트럼프는 amazingly good spirit에 있었었다.
트럼프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기분 좋은 상태로 있었었다라고 이 제이디 벤스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지금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 카말라 헬스가 지지율을 지금 벌리고 있잖아요. 벌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암살 시도 사건을 이렇게 또 겪다 보니까 이 암살 시도 사건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 이 암살 시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솟구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트럼프는 자신은 이 암살 시도를 겪었지만 완벽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박이다. 내가 또 지지율이 또 오르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기분 좋게 굿 스피릿으로 이렇게 또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이디 벤스는 이렇게 또 전화를 해가지고 트럼프의 안부를 잘 묻게 되면서 트럼프가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로 기분 좋은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시크릿 서비스들한테 내가 또 이 암살 시도 사건을 이렇게 또 겪었는데 나를 이렇게 또 구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거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암살 시도가 일어나느냐, 이거 제대로 된 경호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우선 미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포머리 프레지던트들에 대한 그런 이제 경호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있게 되면서 대통령만큼의 경호는 필요하지가 않죠.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경호팀을 붙여주기는 붙여주지만 대통령만큼의 이제 경호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나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과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경호를 하다가 이 암살 시도를 이렇게 또 겪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호가 더 강화가 되기는 됐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미국 사람들이 낸 그 세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런 경호를 받을 이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입방정을 안 돌린다고 하면은 이런 암살 시도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입방정 좀 떨지 말아라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아니 네가 그렇게 돈이 많다며 그렇다고 하면은 네가 네 돈을 써가지고 이 경호팀을 더 늘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이 대선 후보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암살 시도를 겪고 있는데 아니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경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은 아니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내려와가지고 대통령급에 만한 그런 경호를 만약에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트럼피들이 가만히 있겠었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안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이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화를 이렇게 또 돋붙게 이렇게 또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자초한 일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좀 자아 성찰을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막말을 해대는지 좀 반성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막말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암살 시도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트럼프가 이제 가장 원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급에 만한 그런 경호는 당연히 받을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부자라고 지가 집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가 지 돈을 들여가지고 경호를 하면은 되지. 지금 이 정부에서 해주는 그 시큐리티 서비스가 해주는 그 경호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번이나 이 암살 시도를 막지 않았었습니까? 요거면은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호를 원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지 돈을 써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정치 폭력이 계속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겪게 되면서
안전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한테 더 많은 이 경우 인력을 이렇게 또 붙여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한테 경호 인력이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죠. 의회를 통과를 해야지만 이 트럼프한테 경호 인력이 이렇게 또 들어갈 테인데, 그런데 의회에서는 통과가 안 될 듯 싶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카말라 해리스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성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짓은 좀 하지 말았으면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안전한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고도 이 카말라 해리스도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두 번의 암살 사건을 암살 시도를 이렇게 또 겪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또 입방정을 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지금 이 실제로 이렇게 두 번의 암살 시도를 겪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은 트럼프 입 때문이거든요. 트럼프가 너무나 막말을 이렇게 또 해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를 이렇게 돋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살 시도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계속 뱉어내고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는 이 모든 이 암살 시도 사건 같은 것들은 바이든이랑 그리고 카말라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는 또다시 좌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피들한테, 자신의 이제 열렬한 지지자들한테 또다시 좌표를 찍어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1월 6일 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딱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 카피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번 대선 2020년도 대선은 이거는 사기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좌표를 찍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은 막 죽을 똥을 싸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이 카피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진짜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의회 난입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었죠. 그렇게 되게 되면서 실제로 이 몇몇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트럼피들도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TV 토론회 때 이 IT인들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되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스프링필드 오하이오에서 이 애완견들을 먹고 애완 고양이들을 먹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피들이 이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에 있는 이 IT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위협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좌표를 찍어줬습니다.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카말라 해리스한테 좌표를 또 찍어줬어요. 이 트럼피들한테 얘네들을 공격을 하라라고 이렇게 또 좌표를 찍어줬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는 그냥 미국에 분열만 일으킵니다. 미국을 계속 이렇게 또 쪼개게 되면서 미국에 지가 집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책임을 전가를 하게 되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공격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미국에서 내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절대로 아니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입방정을 또 떨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암살 시도가 두 번째 이렇게 또 겪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에다가 자신의 이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적었었다고 하네요. And no one else is trying to assassinate Biden and Kamala 라고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두 번째 이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암살 시도가 왜 없지?
라고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해요. 네,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지웠다고 하는데 비난이 너무나 쏠리다 보니까 이 트럼프나 이 일론 머스크나 똑같은 작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이 트럼피들한테 또 좌표를 찍어줬어요. 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미국의 부통령,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카멜라 해리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한테 암살을 하라고 간접적으로 또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기행을 계속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정이 똑 떨어지네요. 네, 너무나 짜증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그냥 뭐 둘 다 똑같은 그런 인종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랑 부통령한테 암살 시도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이 암살 시도, 이 두 번째 이 암살 시도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처음에 들었을 때 긴급 뉴스를 이렇게 또 할까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너무나 멀쩡해. 그래가지고 긴급 뉴스를 이렇게 또 안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나 이 트럼프 측근들 뭐 일론 머스크랑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카말라 해리스한테 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트럼프 입방정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암살을 시도를 했었던 이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원래는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트럼프가 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못마땅한 것이지. 이 너무나 트럼프가 미국을 나락의 길로 이렇게 이끌고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또 화가 나다 보니까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이렇게 또 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원흉은 트럼프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좀 이제 반성 좀 하고 이렇게 입방을 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말하는 것 좀 덜 했으면 하는 거는 바람이네요. 맨날 뭐 남 탓하고 그러지 말고 좀 반성 좀 했으면 하는 거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제 곧 80세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면은 똥꼬집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 계속해가지고 이 막말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항상 이 트럼프를 이 암살을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원래는 트럼프 편이었다. 원래는 이 공화당이었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칼리지 스튜던트, 이 젠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너레이션 G들,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칼리지에서 이 배워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잘 벌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칼리지 가는 거, 대학 진학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고려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대학을 나오더라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기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배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대학들에 대한 이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학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대학을 가서 돈을 그렇게 돈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대학을 가가지고 빚을 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배우게 되면서 일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술을 이렇게 또 배우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그냥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똑똑한 아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진학률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국 상하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이에서 어마무시한 태풍이 이렇게 또 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949년도 이후로 거의 한 70년 넘도록 가장 강력한 이 태풍이 이렇게 또 불게 되면서 이 상하이 근처에 있는 이 태풍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40만 명이 지금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태풍과 이렇게 또 비교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센 이 태풍이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또 불어닥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다 중국에 좀 이제 자초한 일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이 오염 물질들을 이렇게 또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 오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인데 이 중국 때문에 이런 뭐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나 뭐 지구 온난화 같은 것들 이렇게 또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 이상 기후 때문에 이런 어마무시한 태풍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중국도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상기후, 뭐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어마무시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구온난화, 뭐 기후변화 가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이 지금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뭐 가짜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음모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트럼프는 아직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마무시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남아메리카를 본다고 이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이 산불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도 진짜 말도 못한 산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면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진짜 난리가 나서 뭐 온 사방대가 다 스모크여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듯 실질적으로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가 엄청난 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계속 이런 사건들을 겪는다고 하면은 중국도 이제부터는 이 오염물질 같은 거 내보내는 거 빨리 줄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또 이제 나쁜 소식이 이렇게 또 들리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랑 그리고 시티은행, 이 인베스트먼트 은행에서 지금 이 중국 GDP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 또 낮췄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은 올해 한 4.7% 정도만 이렇게 또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해가지고 나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벌써부터 이제 침체기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오일 사용량이 이렇게 또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오일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중국에 좀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좀 많이 힘들지 않았었습니까? 힘들었었던 거를 이렇게 또 만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제 과잉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또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막 덤핑하고 막 난리인데 지금 중국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또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나 뭐 쉐인 같은 곳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부동산도 굉장히 지금 나락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철강이 지금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GDP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가지고 생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철강 가격도 폭락을 이렇게 또 해버려가지고 철강도 뭐 반덤핑으로 막 여기저기 뭐 전 세계로 이렇게 또 뿌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이 전 세계를 침체기로 이렇게 또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이 과잉 생산이 좀 문제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1920년도 이제 말쯤에 이 대공황이라는 것에 이렇게 또 맞이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미국이 어마무시한 과잉 생산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서 대공황을 이렇게 또 맞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중국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
예, 꼬라지를 보면은 예, 대공황 때 이 미국이 한 실수를 지금 예, 중국에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 그때 예, 이 대공황 때 미국의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락의 길로 가면서 전 세계한테 이렇게 또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중국이 예, 비슷한 길을 이렇게 또 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중국에서 대공황의 길로 이렇게 또 빠지고 있으면서 네,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락의 길로 가면서 다른 나라들도 네, 이렇게 네, 좀 이제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네, 빠뜨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일본 엔화에 대한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엔화가 계속해가지고 네, 강세장에 이렇게 또 올라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네, 지금 이 미국 달러화가 계속해가지고 약세장에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 해가지고 네, 미국 이 FOMC 연준에서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금리를 이렇게 또 내릴 것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 또 다시 이렇게 네, 돈을 풀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는 계속 이렇게 또 약세장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되면서 네, 지금 이 엔화가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강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1달러당 지금은 139엔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당 뭐 160엔까지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달러가 이렇게 또 약해지다 보니까 네, 이 엔화가 이렇게 또 강세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 지금 네,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가 네,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센트럴 유럽, 네, 여기에 로마니아, 폴란드, 뭐 체코 해가지고 여기에 어마무시한 폭우로 이렇게 또 쏟아내리게 되면서 뭐 여기저기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센트럴 유럽이 지금 14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가 실질적으로 지구촌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또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리더들은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이렇게 또 꾸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이 대통령을 맡으면 안 되죠. 트럼프는 음모론을 믿고 있거든요. 음모론을 이렇게 또 신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지구촌을 이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기후변화 같은 것들은 자연재해는 더욱더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게 되면서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9%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연준의 이 금리 이 결정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 연준에서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내일쯤이면은 이 연준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테인데,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어느 투자자들은 0.25%만 베이비 스텝으로만 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 미국 지금 경제가 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0.5%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빅 스텝으로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의견이 이렇게 또 상반이 되게 되면서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이제 하긴 할 테인데 얼마만큼 할지 좀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연준이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한 만큼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숨죽여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소프트 랜딩 진짜 잘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만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애플이 아이폰 16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사전 예약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 예약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상치보다는 좀 이제 덜 이렇게 사전 예약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사전 예약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폰 프로, 이 아이폰 이 프로 시리즈가 항상 이 예약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아이폰 16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프로 라인업이 아니라 아이폰 16 플러스, 그게 가장 많은 오더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이폰 16 프로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6% 정도의 이 오더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고요. 프로 맥스, 그리고 이 아이폰 16 프로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27% 정도 덜 오더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고, 그에 반해 가지고 아이폰 16 플러스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48% 정도의 오더를 이렇게 또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폰 16 그냥 이제 보통 모델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0% 정도 더 많은 오더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폰 16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의 이 오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아이폰 이 프로 시리즈랑 그리고 이제 기본형 시리즈랑 그 격차가, 이 성능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 이 아이폰 15는 아이폰 15 그 기본형이랑 이 프로에 칩부터 달랐습니다. 칩이 훨씬 더 빨랐거든요, 이 프로가. 그런데 이번 연도 이 아이폰을 본다고 하면은 아이폰 16이랑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이 칩이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GPU 하나만 꺼놨거든요. 하나만 꺼놓다 보니까 성능이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카메라 성능에서도 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 프로만 그냥 줌만 더 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능을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성능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형 아이폰 16을 더 많이 오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의 주가는 오늘 3% 정도 좀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은 이 프로 라인업에 오더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아이폰의 이 프로 같은 이 비싼 모델을 더 많이 팔아야지만 이 애플이 더 많은 실적을 이렇게 더 거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능 차이가 별로 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기본형을 이렇게 더 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카메라를 찍을 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줌 같은 것들은 많이 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프로 라인업 아니더라도 똑같은 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기본형만 써도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기본형을 많이 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줌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 아이폰으로 굉장히 많은 이 유튜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줌을 좀 이제 쓰기 위해 가지고 저는 프로를 이렇게 또 오더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화이자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이 암 환자, 죽을 고비에 있는 이 암 환자들의 대상을 해가지고 이 약 같은 거 이렇게 또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암에 이렇게 좀 심하게 이렇게 또 걸린다고 하면은 뭐 4기 정도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또 섭취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어페타이트 같은 거 이렇게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예방을 하는 그런 약이 있나 봐요. 그 약을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 환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암이랑 같이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약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이제 사람들, 이 환자들을 위한 그런 약들이 좀 이제 잘 개발이 돼가지고 잘 계속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연구진들이 이렇게 약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를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개발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약 같은 것들도 빨리빨리 잘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 식료품 가격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프라이빗 레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자체적으로 슈퍼마켓들에서 이 레이블을 이렇게 또 내가지고 식료품을 이렇게 또 만드는 거, 이 프라이빗 레이블 그 프로덕트들이 그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 팔렸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프라이빗 레이블들을 많이 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때 엄청난 수요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다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라이빗 레이블 이 상품들의 판매는 계속 많이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안 거죠.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품 질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아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명한 그런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뭐 강하지가 않거든요.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프라이빗 레이블에 대한 이 선호도는 계속 이렇게 또 높은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잉은 최근 들어가지고 좀 힘든 길을 이렇게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잉 기체들에 대한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나사랑 이렇게 또 합작을 해가지고 이 우주선 그 프로젝트도 실패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잉 직원들이 지금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파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보잉은 엄청난 이 재정적인 압박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잉에서는 템포럴리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이 보잉 계속해가지고 지출은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또 해고를 템포럴리 해고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노조가 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보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 노조 더 힘든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